자, 퀀텀 펀드 창업자 짐 로저스. 암호화폐는 거래 도구로만 살아남을 수 있다. 퀀텀 펀드 공동 설립자인 그 전설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 아마 퀀텀 펀드가 짐 로저스랑 그 조지 소로스가 같이 이렇게 했던 펀드일 겁니다. 조지 소로스 아시죠? 영국 영랑은행을 또 폭격했던. 그래서 이제 채권 투자자 전설적인 짐 로저스가 암호화폐 회의적이며 대다수의 암호화폐가 제로가 될 거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짐 로저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낙관주의자들은,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낙관주의자들은 암호화폐가 돈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모두 미국 정부의 돈이고 암호화폐 거래는 도구로 밖에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코인이슈 가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밀을 샀다면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적어도 먹을 수라도 있을 테지만 암호화폐가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리 코인이슈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해가 돼야 돼. 반박할 수 없어요. 물론 이분 말이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맞다.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암호화폐 제로 될 겁니다. 코인이슈 말씀드렸듯이 2023년도 내년도에 이제 코인이슈가 실시간 방송을 하면은 막 유유하면서 어떤 얘기가 나올 거냐면, 코인이슈님 제가 이런 알트코인을 샀는데 상장 폐지 당했어요,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뉴뉴 막 하실 겁니다. 23년도 24년도까지 그 장면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얘기는 아니다. 틀린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뭐 거래 도구로만 살아남을 수 있다, 뭐 요런 것들은 뭐 어찌됐든 간에 뭐 암호화폐를 안 좋게 생각하신 분이니까 흐를 건 흐르고 우리가 좀 알아들을 거는 들은 게 낫겠죠. 자, 바이낸스 회계 정보 공개했지만 재무구조 미스터리. 바이낸스가 회계 재무제표를 공개를 했죠. 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준비금 증명 보고서 프루프 오브 리저브 리포트를 발표했다. 머클트리 말하는 겁니다. 머클트리를 발표를 했는데, 자, 머클트리가 100%가 될 수는 없어요. 그 거래소의 안전성을 100%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준비금 증명 보고서는 뭐해서 자산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일단 바이낸스가 상장사가 아니죠.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재무 상태나 자금 유동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한 적이 없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준비금 보고서를 누가 했냐면 글로벌 회계법인 마자스의 남아프리카 자회사, 뭐 남아프리카 자회사 뭐 있는 마자스라고 하는데, 이 기관이 작성한 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로 감사 보고서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러니까 감사 보고서가 좀 허접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 담긴 수치를 보증하지 않는다는 의미, 그리고 새로운 의혹. 보고서에 기재된 바이낸스 부채와 자산은 각각 59만 7,692개, 비트코인 58만 개, 비트코인이 나와 있는데 부채가 자산보다 3% 정도 더 많았다. 요렇게 지금 나와 있네요. 그래서 뭐 고객 자산 대비 준비금 1대1로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부채는 3,200억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뭐 너무 또 세세한 걸로 이렇게 하면은 한도 끝도 없지만 털어서 안 나올 거래소는 없다 라는 말씀 항상 드렸죠. 털어서 안 나올 거래소는 없다는 거. 그 중에 하나도 바이낸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코인이슈 방송에서 바이낸스 거래소는 언젠간 1등 자리에 내려오던가 아니면 영업하기는 힘들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요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FTX 다음 타겟은, 미국 정부의 다음 타겟은 바이낸스다. 그래서 이번에 FTX 관련해 이제 미국 하원에서 공청회를 열었을 때 바이낸스한테 FTX에 관련된 정보를 달라 요구를 했더니 바이낸스 대변인이 뭐라 그랬냐면, 이미 우리가 지금 뭐 언론이나 이런 발표한 것들이 전부 다 줄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줄 수 없다는 건 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정보를 주면 우리까지 흔들리고 털릴 수 있는데 어떻게 주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바이낸스 거래소에 뭐 BNB 코인을 뭐 투자한다던가, 이제는 이마파 BNB 위험하다, BNB 안 된다 말씀드렸던 거는 이번 연도 연초 그냥 1년 내내
작년 아마 연말이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코인 이슈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던 코인이 뭐뭐 있냐면 트론 관련된 계열 코인들, 그리고 BNB, 그리고 FTX에 뭐 있었죠? FTT 코인. 몇 개월 전도 아니지. 최근에 터졌죠. 똑같이 터졌습니다. FTT 주우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입이 닳도록 말했는데 터졌어요. 그 루나도 자세히 보시면 이전에 위험하다고, 이자율이 너무 높다고, 앵커 프로토콜 20%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와즈리 X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요거 위험합니다. 왜 위험한지는 지난 영상들 싹 다 보세요. 코인 이슈는 그냥 뭐 내피셜로 뭐가 위험하다 뭐 그렇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근거 없으면 얘기 안 해요. 오늘 또 트론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 계속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코인 이슈도 사실 지겨워. 위믹스도 말씀을 드렸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도 말하고 저기서도 말해야 그나마 한 분 두 분이라도 더 봅니다. 코인 이슈 영상을 보시면 어떤 분들한테는 진짜 삶의 은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태풍을 이 방송 저 방송 가면서 한 개의 영상이라도 더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이렇게 보여드리면 태풍을 한 분이라도 더 피할 수 있어. 희생자가 느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아서 헤이즈 파산할 만한 크립토 기업 다 파산했다. 한 가지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베리 실버트, 우리 DCG 그룹 베리 실버트 막 찬양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이크 셀러 형님 찬양하신 분 계십니다. 근데 물론 마이크로 셀러 형님은 비트코인만 이렇게 찬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깔 게 없어. 솔직히 맞는 말만 해. 근데 막 우리가 알고 있는 막 유명인들 막 캐시우드, 뭐 아서 헤이즈, 방금 또 짐 로저스 막 이런 분들, 그리고 또 그 누구야 워렌 버핏, 찰리 먼거 막 이런 분들, 그런 분들 막 유명한 분들 얘기가 나오면 그런 분들 말을 되게 신봉해. 쉽게 말해서 막 뭐 마이크로 셀러, 아니면 또 누구 있어? 중국에 누구 있죠? 누구였지? 우지한. 막 트위터 하면은 글 쓰면은 야 이거 간대. 그레이스케일의 그 베리 실버트가 본인이 갖고 있는 보유한 포트폴리오 코인을 막 샤라웃 해줘. 트위터에서 이거 코인은 얼마 갈 겁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와 얘가 간대. 무조건 올리겠구나. 기간이니까, 세력이니까, 돈이 많으니까 무조건 올리겠구나.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 진짜 거꾸로 가는 겁니다. 다 말아먹어요. 아서 헤이즈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도지파더, 뭐 로버트 기요사키 맞죠? 찰리 먼거 형, 뭐 중국 찬양자 뭐 이러는데,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아서 헤이즈가 경제 지식이라던가 시장을 잘 볼 수 있는 뭐 흐름이라던가 분석이라든가 요런 것들이 우리 코인이슈 가족분들보다 뛰어날까? 전 비트맥스 CEO 아서 헤이즈 이분이 물론 뛰어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반대로 말씀 드려볼게요. 베리 실버트가 뭐 DCG 그룹의 CEO고 돈이 많고 그렇다 해서 경제나 이런 흐름 분석들 이런 것들 잘할 수 있을까? 잘할까? 경제를 다 맞출까? 지금 미국 경제가 어떨 것 같고, 뭐 디폴트가 날 것 같고, 뭐 아니면 리세션이 올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잘 맞출 수 있을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유명한 헤지펀드 CEO 누가 얘기해도 다 알 정도로 그런 CEO들이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태반이에요. 그리고 잘 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고 본인이 포트폴리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경로로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지고대로 그걸 듣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레이 달리오도 마찬가지고 절대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막 알고 있는 위인들, 와 이분은 뭐 CEO니까 뭐 헤지펀드 대표래, 아니 뭐 온체인 데이터 뭐 통계회사 대표래, 아니 뭐 그레이스케일 막 채굴장도 갖고 있고 누구 대표래. 그 대표들을 막 샤라웃하고 계속 추종하고 그 얘기대로 막 간다? 그랬으면 다 돈 벌지. 안 된다는 겁니다. 경제의 경자도 모르신 분들이 진짜 은근히 많다. 요거는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각 나라마다 정치인분들이 계시죠.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경제를 많이 하시나요? 진짜 1도 모릅니다. 별개예요. 그렇듯이 회사를 운영한다?
뭐를 뭐 운영하고 뭐 헤지펀드 대표다? 경제를 잘한다? 없습니다. 헤지펀드면 상품 만들어서 팔고, 중개하고, 본인만의, 본인 기업들만의 롤 역할이 있기 때문에 경제나 이런 것도 잘 모른다. 우리가 그런 것들만 뭐 믿고 추정하고 그러면은 절대 안 된다. 이해되셨죠? 파산할 만한 크립토 기업이 다 파산했대. 이거 맞을까? 금리가 어떻고 경제의 경자도 몰라. 왜? FTX가 물론 뭐 잘못들이 있고 뭐 고객 돈을 예치금을 빼가지고 막 지네들이 잘못 쓰고 막 그런 것도 있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기본적으로 FTX가 무너진 이유는 뭐냐면 유동성이 부족했죠. 그 뜻은 뭐예요? 금리가 높았고 시중의 대출, 자금들을 못 끌어당겼다는 겁니다. 고객들이 예치금을 거래소에 예치해놓은 금액들을 빼는데 고객들 예금마저 못 줘. 작년 같았으면 막을 수 있었어요. 충분히. 왜? 유동성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작년 2021년도 10억 달러랑 지금 10억 달러는 차원이 다릅니다. 값어치가 달라요. 그러면 내년도 되면은 아무리 이런 기업들, 크립토 기업들이 괜찮은 기업들도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 영국 증시에 상장이 됐는데 거래가 중지됐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상장된 기업이 거래가 중지됐다는 거는 그 기업이 지금 힘들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파산할 만한 크립토 기업 다 파산했다? 그러면서 뭐예요? 연준이 돈을 찍어내기 시작한대. 내년에. 연준의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국채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미국이 돈을 찍어낸다? 영국 꼴 나는 겁니다. 영국 꼴 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요런 기사들, 요런 얘기들 듣고 요거 아직 이젠 다 끝났다. 최악의 상황 끝났다고 본다. 그러면 이 뭔 뜻이에요? 올라간다. 그 얘기입니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해당 관련해서 암호화폐 시장 이제 올라갈 거다.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 반드시. 자, 벤 버냉키 암호화폐 경제적 가치 전혀 없어. 뭐 이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벤 버냉키가 누구냐면 연준 의장이에요. 벤 버냉키가 2000 몇 년도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무튼 아마 앨런 그리스펀 다음일 겁니다. 하여튼 벤 버냉키가 누구냐면은 중앙은행 총재야. 중앙은행 의장이야. 연준 의장.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했던. 당연히 암호화폐 좋게 안 보겠지. 2006년도. 그럼 앨런 그리스펀 다음이겠네요. 당연히 이런 말 할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2018년도에 우리 크립토 시장에 있었던 분들은 아실 거야. 아서 헤이즈 파산할 만한 크립토 기업 뭐 다 파산했다. 이건 좋은 얘기고. 벤 버냉키 암호화폐 경제적 가치 전혀 없어. 자, 미국 상원의원 암호화폐 존재 이유도 없어. 규제 필요도 못 느껴. 최근에 EU에서 뭐라 그래요? 암호화폐 뭐 쓰잘데기 없다. 또 JP모건 CEO가 뭐라 그래요? 제이미 다이먼이 뭐 애완용 뭐 돌이라 그랬나? 필요가 없다.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 합니다. 하락장에 이런 얘기들 나오면 이런 기사를 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 시장을 제일 빨리 떠났는데 이런 것들이 부추기는 거죠. 2018년도 장 있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코인이슈가 2018년도에 이런 기사들 보고 울었어요. 막 소화도 안 됐고 막 뭐 거래소가 없어지니 뭐니 막 눈물 머금어 가면서 부질없다는 거, 지나간다는 거. 자, SBF 피해자 보상을 위해서 새 사업 희망, 사기치지 않았다. 자, 그래서 뭐 새 사업을 희망한다고 해요. 샘 뱅크런이 신규 코인을 발행하고 뭐 거래소를 다시 만든대. 거기서 영업할까? 사람들이 고객들이 들어갈까? 의미 없죠. 그리고 뭐 얘네 샘 뱅크런 그리고 짜오장펑 그리고 테더 CEO 그리고 뭐 각종 우리 크립토 관련된 기업들 CEO가 있는 단톡방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서로 오고 갔냐면 계속 샘 뱅크런이 테더 막 공매도 치고 건드리니까 짜오장펑이 야 테더 건들지 마라. 그거 건들면 안 되지 않냐. 근데 20만 달러인가 20몇만인가 30몇만 달러였다고 해요. 요걸로 건드려봤자 테더가 무너지겠냐? 그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대화 내용을 들은 테더 CEO가 승질이 나서 야 샘 뱅크런 너네 한번 쳐봐라. 다 받아줄게. 공매도 쳐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우리가 믿고 따르는 크립토 시장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막 서로 다 아는 CEO들이 할 얘기인지
이게 뭐를 뜻하냐면 아직 우리 시장은 덜 성숙하다는 겁니다. 그냥 성숙을 떠나서 그냥 야만인 정도? 미성숙도 아니야 이거는. 야만한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규제나 이런 것들이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 그리고 규제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내 자산들을 열심히 지켜야 돼. 열심히. 자, 데이터 바이낸스 BTC 무기한 선물 미결제 약정 규모 5개월 내 가장 작아. 우리 코인 시장이 지금 선물 거래도 제일 작다. 반응이 없다. 관심이 없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 자, 그런데 기업은 잘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분들, 기업들, 기관들, 이런 분들, 이런 기관들은 지금 뒤에서 뒤집어지게 준비 중이에요. 블로커, 롯데제가 스위프트몰에서 크리스마스 한정판, 메리 스위트마스 NFT 발행. 기업들은 NFT를 할 수밖에 없다. 왜? 롯데제가 그러면 우리 제가 기업들, 여기 라이벌들 안 들어갈까? 무조건 다 들어가지. 다른 기업들이 하면 어떻게 돼요? 파리바게트가 하면 누가 한다? 뚜레쥬르도 해야지.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NFT는. 요거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한다? SK 뭐 다 해야지. 현대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NFT고 블록체인이고 요거 연동 안 되면 앞으로 살아남기 힘들다. 정작 개인들은 막 힘들고 떠나고 하는데 돈 많은 기관들, 기업들은 들어오고 있다는 거. 아이러니하죠. 자,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리플 승소 가능성 50%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일희일비 하지 마세요. 리플 가격이 뭐 올라갔다 떨어졌다 뭐 암호 뭐 소송한다 뭐 한다 2년 동안 우려 먹었어요. 사골입니다.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but that don't make it better.